골라서 불러야겠다. 자, 시험에 나올 거. 일단 얘들아 들어봐. 경우에도 지난번에 간단하게 그 도입 설명은 했지, 그치?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고 이런 거 설명은 해줬지, 그치? 네. 자, 거기서 하나 조금 더 나가서 여러분이 경우의 수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그죠? 미안, 조금만 나가. 얘들아 생각을 해봐. 경우의 수라는 게 있잖아. 네. 풀이가 그리고 해석하는 방법이 하나일까 여러 개일까? 되게 많아요. 문제 하나에 대해서도 해석이 한 4-5가지씩은 나오는 게 무조건 4-5가지씩은 나올 수 있는 게 경우의 수예요. 자, 그러면 제일 근데 어차피 그럼 뭐만 똑같이 나오면 돼? 결과만 똑같이 나오면 돼. 또 대신에 뭐는 없어야 돼? 중간 과정에서 논리적 하자는 없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논리적 하자만 없으면 나머지는 내가 선생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풀었는데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겁니까? 맞아요. 거의 맞을 확률이 높아요. 결과가 똑같이 나왔고 중간에 하자가 없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어지간하면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생각해내는 게 편한 방법으로 푸시면 돼요. 오케이?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뭐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이런 거 했었는데, 그지? 네. 자, 뭐 솔직히 여기 있는 문제들은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내가 설명을 막 따로 해주는 것보다 그냥 여러분이 풀어보시는 게 제일 좋아, 알겠지? 근데 좀 몇 가지 특이한 케이스들은 자주 나오고 특이한 케이스를 좀 알아놓으면 좋은 것들이 있겠죠, 그죠? 네. 그런 거 몇 개만 해봅시다. 지금 같이. 자, 203페이지 한번 펴볼게요. 203페이지. 202페이지부터. 자, 24번 360의 약수의 개수는? 하고 물어봤네요. 그죠? 네. 조금 엄밀히 말하면 양의 약수의 개수는? 하고 물어본 거예요. 괜찮죠? 네. 음수까지는 생각하지 맙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거 어떻게 구하지? 소인수분해 해서 360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그러니까 지수에다 1씩 더해서 곱하면 됐죠. 맞죠? 네. 자, 그러면 26번 같은 거 풀 수 있겠습니까? 네. 26번 같은 거 네. 어떻게 푸시면 돼요? 세고. 어? 6의 배수 세고 2의 배수. 2랑 3을. 아니, 그러니까 840의 양의 약수 중 6의 배수의 개수는? 하고 물어봤는데 맞지? 네. 자, 이거를 여러분들 일일이 세시겠다고요? 6으로 나눠요? 물론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나쁜 방법은 아닌데요. 개인적인 추천은 자 봐봐. 이게 원리만 이해하면 되게 쉬운 문제야. 알겠지? 네. 되게 문제가 많았는데 내가 일부러 뺀 거거든. 자, 그럼 24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360에 이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라서 여러분이 뭐 하신 거야? 지금 1씩 더한 거잖아. 맞지? 네. 자, 이거 어떻게 구한 건지 원리 알아? 그치? 표 그린 거야. 그치? 자, 요 라인에서 2의 세제곱의 약수는 명백히 몇 개야?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몇 개? 4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라인에서 3의 제곱 라인에서 얘의 약수는 뭐예요? 1, 3, 3의 제곱 3개죠. 그죠? 자, 여기서 약수 몇 개야? 1, 2개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아서 곱해버리면 최종적으로 얘의 약수가 돼야 안 돼? 되니까 이렇게 곱하는 거잖아. 맞지? 자,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 야, 여기 3의 배수 몇 개야? 이 약수 중에서. 그러면 선생님 까짓거 해서 세보죠. 맞아, 틀려? 틀리진 않아요. 그럼 답은 나올 거예요. 근데 조금만 머리 굴리면 엄청 빨리 풀 수 있어. 자, 생각을 해봐. 이 약수 중에서 3의 배수란 얘기는 무슨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그렇지. 3을 최소한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그럼 3이 나오는 라인이 어디야? 두 번째죠. 여기서 뭐만 아니면 돼요? 1만 아니면 돼요. 얘만 안 뽑으면 돼. 맞지?
몇 개야? 4, 2, 12, 16개야. 3의 배수. 세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면 이게 어떤 원리에서 나왔지만 이해하면 너무 쉬운 문제야. 무슨 말인지 납득됐니? 얘들아 봐봐. 그러면 26번 이걸 세야 돼? 아니 840을 소인수분해를 해봅시다. 미안합니다. 이거는 아주 그냥 해야 돼요.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이요. 오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 이게 맞다는 전제로 갈게. 알겠지? 틀리면 이중이. 틀리면 이중이다. 이해되니? 네. 자 6의 배수면 뭐 갖고 있어야 돼? 2랑 3. 그치 2 갖고 있어야 돼. 맞지? 네. 그러면 요 라인이랑 요 라인만 따지시면 돼요. 맞죠? 요 라인에 1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2의 제곱, 2의 세제곱만 가능해. 맞지? 자, 요 라인에선 뭐만 가능해? 3만 가능해. 맞지? 여기선 둘 다 돼야 안 돼? 되지? 여기도 둘 다 되지? 5 곱하기 5 곱하기 뭐야? 3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2 하시면 돼요. 답 얼마예요? 네.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예. 딱 되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경우의 수에서 할 게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는요, 솔직히 말해서 까놓고 말해서 세면 다 풀려요. 안 풀릴 리가 없잖아, 그지? 네. 근데 문제는 뭐야? 그러면 시간을 죽었다 깨어나도 못 풀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하나하나 봐놓는 겁니다. 아,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 아,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구나.를 상황을 하나하나 익혀 나가는 거야.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약수는 어떻게? 이 표를 그려서 기본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맞지? 그럼 여기서 이제 뭐 어떻게 나오면 풀 수 있어 없어? 있어. 예를 들면 여기서 야 4의 배수 구해봐. 약수 중에서 뭐 하면 돼? 4의 배수 구하라 그랬어. 뭐 지우면 돼? 이 라인에서 1이랑 없으면 되겠지. 끝이에요. 12의 배수 구하라 그랬어. 여기서 또 뭐 지우면 돼? 지우면 돼. 끝이. 뭔 말인지 납득되지? 할 수 있겠니?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나머지는 별거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30번 같은 경우는 이런 건 진짜 세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오케이? 세보셔요. 그다음에 34번. 자, 34번은 지불 문제야. 지불 문제. 오케이? 자, 지불 문제는 이건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자주 나오진 않거든. 나오면 개어려워. 알겠지? 자, 뭐랑 뭘로? 지불 금액이랑 지불 방법이 조금 달라요. 오케이? 오케이? 자, 예를 들어볼게. 여기서 10원짜리 몇 개? 10원짜리 3개. 50원짜리 2개. 100원짜리 1개. 500원짜리 1개가 있다고 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낼 수 있는 지불 방법은 천원 내장도 있고 1,000원 내장. 자, 지불 방법의 가지수를 물어봤어. 자, 지불 방법의 가지수는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겠습니까? 네. 1씩 더하시면 되겠죠. 왜 1 더하는 거야? 안 되는. 그렇지. 아예 안 쓰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맞지?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어. 자, 이거 가지고 지불 금액은 몇 개야? 하고 물어봤어. 지불 금액은 몇 가지야? 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어떻게 구하실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이거부터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 자, 지불 방법이랑 지불 금액이랑 같아 달라? 지금 이 문제에선 다를 겁니다. 왜 다른지 아시겠어요? 네. 왜 달라요? 50원 두 개에서. 그렇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다른 거 다 괜찮아. 뭐 때문에? 딱 50원 2개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되니? 네. 50원 2개를 가지고 얼마를 만들 수 있으니까 100원짜리를 만들어 버릴 수 있으니까. 맞지? 그럼 지불 방법이랑 지불 금액이랑
다르겠죠, 당연히.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될까? 자, 지불 금액을 계산을 할 때 그냥 원리는 그냥 결론은 이거예요. 얘를 50원짜리 두 개로 쪼개시면 돼요. 네. 나머지는 쪼갤 필요 있어 없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 총 몇 개야? 50원짜리가 몇 개야? 4개. 50원짜리가 4개지? 자, 경우에서 몇 가지? 여기다 1 더하고 여기다 1 더하고 여기다 1 더하고 여기다 1 더해서 빼시면 돼요. 3 1번.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왜 이런지 아시겠어요?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 텐데 이해되시면 이해하시고 안 되시면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지불 금액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하는 게 제일 난 좋다고 보냐면 그냥 뭐 하는 거야? 제일 큰 거부터 하나씩 쓰는 거야. 자, 그럼 이거 제일 큰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금액이 뭐야? 응? 4,730원. 4,730원이지. 그지? 네. 그럼 그 다음은 4,720원이겠죠. 그 다음은 4,710원. 그 다음은 4,700원. 맞지? 네. 그 다음은 뭐겠어? 4,600 얼마? 80원. 맞지? 네. 50원. 맞지? 자, 그 다음에 4,600 얼마? 70원. 4,660원. 4,650원. 4,630원. 4,620원 뭐 이런 식으로 쭉쭉 가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자, 사실상 여기서 뭐는 다 만들어낼 수 있어. 그러니까 이 50원짜리들은 전부 다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끝 단위가 50원인 놈들. 그지? 뭔 말인지 이해됐어? 됐어. 그럼 사실상 이거를 50원짜리 두 개로 보고 계산을 하나, 이걸 50원짜리 두 개로 보고 계산을 하나, 이걸 그냥 50원짜리 이걸 100원짜리 하나로 보고 계산을 하나, 여기서 구별이 생겨 안 생겨? 딱히 안 생기겠죠. 그죠? 근데 지금 이걸 50원짜리 두 개로 바꾸면 무슨 현상이 벌어져? 지불 방법을 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쉽죠? 뭔 말인지 이해되셔요? 네. 지불 방법, 여기서도 지불 방법은 구하기 쉬운데 얘가 50원짜리 두 개로 변하면 생각을 해봐. 지불 방법이랑 지불 금액이 어떻겠어? 똑같아요. 왜요? 윗단이 돈을 못 만들어. 네. 그지? 50원짜리 4개 모아서 500원짜리 만들 수 있니? 아니요. 안 되죠? 윗단위의 돈을 못 만들어요. 맞죠? 그럼 더 이상 지불 방법이랑 지불 금액이랑 어때? 같아 달라? 이제 같아지는 거야. 이해됐을까? 그 말이지. 이해 못하시겠으면 그냥 외우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풀린다. 오케이? 네. 그럼 그 뒤에 결국 9가 나온다. 그냥 해볼까? 4번인데. 199 아니야? 199야? 네. 아까 159라 그러지 않았어? 200에서 4 곱하기 5 아, 곱하기 빼하고 2 곱하기 5 하면 200이 나와요. 200인데 1을 빼야지. 아, 왜냐면 왜 1을 빼는 거야? 영원. 영원 지불하는 건 빼자 그랬으니까. 오케이? 네. 그러네요. 좋네요. 엄청 컸어. 자, 뭐 아무튼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네. 자, 그런 느낌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단 만약에 윗단이 돈을 못 만들어, 그럼 지불 방법이랑 지불 금액이랑 어때?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지불 방법을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다음.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37번 같은 경로 문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응? 경로 문제. 점 그냥 다 세시면 돼요. 왜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 최단 경로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그냥 세셔야 돼. 뭐야? 최단 경로면 당연히 푸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죠? 최단 경로라는 말이 없어. 그냥 세세요. 아시겠죠? 최단 경로 문제는 뒤에서 따로 푸는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잘 세요? 어떻게 잘 안 세냐고? 헷갈리고. 안 헷갈리고? 솔직히 그냥 하나 다 적어. 그지? 얘는 제가 한 16개에서 22개까지 다 적어요. 이런 게 더러운 문제예요. 뭐 따로 이쁘게 풀 방법이 그러니까 뭐 아예 없진 않아. 아예 없진 않아. 근데 그걸 하는 것보다 그냥 세는 게 더 빨라. 솔직히. 여러분이 이걸 생각을 해내는 것보다 그냥 세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왜? 선지를 봐. 이케아 몇 개야? 많아봤자 21개밖에 없어. 맞지? 이 정도면 그냥 세는 게 빨라. 그죠? 이해되셨어요? 네. 어떻게? 자, 여기까지 잠깐 하고 앞으로 조금 되돌아가 봅시다. 이게 합 곱에서 좀 짜증나는 애들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순열 해봅시다. 순열. 아까도 길 경우 세는 거예요. 어? 아까도 길 경우 세는 거 제가 4일 때뭐 처음 보고 어. 한 점으로 가서 2점에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에서 그렇게 풀면 안 돼요. 되돌아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세라 그랬잖아. 그냥 세라 그랬으면 세. 자, 순열 한번 해봅시다. 순열. 이쪽이 194페이지. 순열. 영어로 뭐야? 영어로 permutation이에요. permutation. 오케이? 예. 그래서 NPR입니다. 아시겠죠? 자, 네. 그러면 순열은 기호로 NPR로 적고요. 말을 뜻을 외우면 돼. 알겠지? 네. 이거 무슨 뜻이냐면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뭐까지 한 거야? 뽑아 배열까지 한 겁니다. 이게 순열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예를 들어볼게. 그냥 이거 솔직히 말하면 예시를 들면 확 이해가 돼. 자, 예를 들면 숫자 1, 2, 3, 4, 5가 있어요. 자, 이거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우리가 3개를 뽑아서 세 자리 숫자를 만들고 싶어. 자, 이 경우의 수 몇 가지겠니? 몇 가지겠니? 60까지 60가지죠. 왜? 첫 번째 올 수 있는 거 몇 개? 5개.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몇 개? 4개. 세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몇 개? 3개. 그래서 이거 다 곱하면 된다고 중학교 때 배웠지? 맞지? 네. 이게 뭐야? 뽑아서 뭐 한 거야? 배열까지 한 거야.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배열까지 한 거야. 맞지? 요거를 기호로 뭐라고 써? OP3이라고 적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OP3이라고 적고요. 요거를 그래서 뭐라고 쓰시면 됩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라고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맞죠? 5부터 시작해서 몇 개 적었어? 3개 적은 거야. 무슨 말인지 납득됐니? 납득됐니? 자, 그러면 6P 얼마 해볼까? 4는 얼마겠어?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이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별거 없죠?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순열은 뭐야? 뽑아서 뭐까지 한 거야? 배열까지 한 거예요. 뭘 할 때? 순서를 정할 때. 알겠지? 자, 사실상 NPR은 잘 안 써요. 솔직히 이거 하는 게 그냥 5 곱하기 4 곱하기 3 하나 똑같잖아. 그지? 자, 이게 기본적으로 순열입니다. 자, 근데 요거에 관련된 표현을 몇 가지 더 기억은 하고 계셔야 되는 게 나중에 이거 가지고 뭘 시켜? 증명을 시킬 때를 대비해서 증명 문제가 아예 안 나온다고 못하겠거든. 그지? 그것 때문에 몇 개 정도는 더 할 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몇 가지 표현을 더 알아놓읍시다. 자, 첫 번째 여러분 n 팩토리얼이라는 표현 아십니까? n 팩토리얼. n 팩토리얼이 뭐예요? 이거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해서 어디까지 곱한 거야? n까지 싸그리 싹싹 다 곱한 걸 n 팩토리얼이라고 해요. 오케이?
자, 여기서는 한글로는 계승이라고 했는데 나 저거 쓰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그냥 팩토리얼로 봤어. 그지? n 팩토리얼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npr은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결국 여기서 6에서부터 n에서부터 r개를 쭉 나열해서 쓰는 거잖아. 그지? 그럼 앞에 몇 개를 날려버리면 돼? n팩에서 앞에 몇 개를 날려버리면 돼? N 마이너스 아니지. 앞에 몇 개를 날려버리면 돼? n개부터 시작해서 그치. r개를 남겨야 되니까 n-r개를 날려버리시면 돼요. 맞죠? 예를 들면 여기서 앞에 1, 2를 날리면 되는 거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1, 2 날리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기를 n-r 팩토리얼로 나누면 되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 표현법은 뭐 때문에? 증명 문제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아요. 오케이? 증명 아니면 솔직히 저거 딱히 쓸데 없어.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예시 처음 한다고 치고 예시 몇 개만 가보자. 자, 예시 3번 5P3 암산합시다. 60이죠? 그죠?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니까 괜찮죠? 자, 예시 4번 그냥 말로만 할게. 자, 4명의 후보 중에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뽑는 수녀의 수. 자, 얼마입니까? 4P2겠죠. 회장 하나, 부회장 하나. 근데 이거 사실상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달라? 똑같아요. 그냥 회장 될 수 있는 거 몇 명? 넷 중에 하나. 부회장 될 수 있는 거 남은 셋 중에 하나. 4 곱하기 3. 똑같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ABC를 정하는 경우의 수 5P3 얼마? 60 방금 해봤죠? 그죠? 자, 그다음에 밑에 뭐 n팩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녀를 가지고 이건 솔직히 예시를 봐야 돼. 예시를 봐야 되는데 솔직히 수녀는 딱히 해드릴 예시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푸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괜찮겠습니까? 조합에 하는 글씨 뭐예요? 뭐? 리버풀 없는 걸 보고 이름을 쓴 사람 없죠. 여기 원래 원본에 보니까 조합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 그래가지고 약간 갑자기 팬심이 팍 올라오면서 적어놨어. 갑자기 아니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건 메뉴가 껴있다는 거야. 왜 그러세요? 곧 있으면 날아가겠습니다. 그렇지. 곧 있으면 파산할 그런 근본 없는 팀을 여기다 껴놨다는 게 그냥 이해가 가지 않아요. 뭐 혹시 막 여기 막 나중에 악플 같은 거 달리는 거 아니야 유튜브에? 메뉴 팬인데 왜 그럼? 감스트가 뻑큐나 드세요 메뉴 팬들은. 논란 하나 추가되냐? 맹구. 맞지? 멤버들은 이렇게 좀 잘 대해줄 필요가 없어. 나중에 내가 이제 뭐 1타 강사가 돼서 이제 그 뭐지? 학생 가려받을 수 있게 되면 딱 사상 검증해서 저 메뉴팩인데 나가 씨. 리버풀 팬은 이번 팬은 이제 너는 뭐 A반, B반, C반 중에 뭐 어디 가고 싶니? 골라서 이렇게 사상 검증 딱 해요. 자, 아무튼 내 맘이야. 네. 자, 봅시다. 여기까지. 몰라 이거 수채가 왜 이래? 자, 순열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셔요. 아시겠죠? 네. 풀어보시는데 일단 한번 풀어보시고 질문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근데 몇 가지만 좀 해봅시다. 이웃하는 나열이랑 이웃하지 않는 나열. 요거 특수하고 자주 나오는 거 아시겠죠? 자, 이웃하는 나열부터. 자, 209페이지. 이웃해야 되는 상황이 가끔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A, B, C, D가 있는데 이 중에서 뭐를 A, B를 이웃하게
옆에 있게 나열을 한번 해봐 라고 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풀어야 되겠니? A, B를 하나의 세트로 이렇게 묶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한 세트로 묶고 이제 한 세트 얘를 하나로 치면 우리는 총 몇 개를 배열하면 되는 거야? 네, 3개를 배열하면 되는 거죠. 맞죠? 3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개? 300개. 맞죠? 근데 여기다가 항상 뭐도 곱해줘야 해? 2 곱해줘야 되지. 왜? 이 안쪽에서 지들끼리 자리를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맞죠? 팩 쓰셔도 되고 그냥 2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자유니까. 얘보다 자주 나오는 게 이웃하면 안 되는 경우. 그죠? 자, 이웃하면 안 되는 경우. 자, A, B, C, D를 똑같이 나열을 하고 싶은데 이번엔 A, B가 이웃하지 않게 한번 나열해 보래.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자, 방법이 2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전체를 다 구해야겠다. 전체 몇 개야? 앞에까지죠. 그죠? 여기서 뭘 빼? 이웃하는 경우를 구해서 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어요. 정말 이해되셨죠? 이해돼요. 여기. 자, 근데 이렇게 풀면 단점이 뭐야? 이웃하지 말아야 될 애들의 개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대가리 막 아파. 그지? 생각을 해봐. 3개가 이웃하면 안 되네. 그럼 3개 그냥 이웃하고. 근데 3개 중에 어느 2개도 이웃하지 말아라.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A, B, C 3개가 A, B, C, D, E, F, G 막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A, B, C 3개는 서로 그 어떤 것도 이웃하면 안 된대. 그지?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런 게 나왔을 때 그러면 뭐 다 따로 해줘야 돼. A, B가 이웃하는 경우, B, C가 이웃하는 경우, A, C가 이웃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다 따로 생각을 해줘야 되겠지. 그지? 그럼 골 때려 안 골 때려? 골 때려요. 3개만 돼도 되게 골 때려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푸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문제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나아. 알겠지?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웃해도 괜찮은 애들을 먼저 배열을 해주는 거야. 그럼 여기서 A, B는 이웃하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럼 뭐랑 뭐는 먼저 이웃해도 괜찮아? C, D. C, D는 이웃해도 괜찮지. C, D를 먼저 배열을 합니다. 자, C, D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2가지. 또는 2, 그냥 2라고 쓰셔도 괜찮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사이사이 공간이 있어 없어? 몇 개 있어? 3개 있지. 요 사이사이 공간에다가 뭐를 쑤셔 넣는 거예요? A랑 B를 쑤셔 넣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이웃할 일이 있어 없어? 없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네. 자, 그러면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3P. 3P 2가지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셔요? 네. 나도 되시죠? 네. 이웃하지 않는 애들은 대부분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가장 간단한 케이스지. 그지? 이게 극한까지 복잡해지면 이제 그냥 그지 같은 문제들이 나와요. 자, 그리고 그럼 1번 뒤에 1번 210페이지 1번 빠르게 한번 해봅시다. 7개의 문자가 있는데 H와 G를 이웃해서 나열하고 싶대. 그냥 식만 불러줄게. 괜찮지? 210페이지에 1번. 자, 7개 중에 H랑 G 묶고, 그지? 총 몇 개를 배열하면 되겠어? 6개를 배열하면 되죠. 그죠? 근데 그 안쪽 H랑 G의 위치는 바뀔 수 있으므로 곱하기 2 때리시면 600 곱하기 2죠. 600 곱하기 2는 여러분이 계산해보셔요. 알겠죠? 네. 자, 2번 A와 B 또는 B와 C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했지? 자, 그러면 여러분 경우의 수에서요. 경우의 수 할 때 제일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거 틀리는 이유가 뭘까? 그렇죠. 첫 번째 뭔가를 빼놓고 세십니다. 그죠? 뭔가를 빼놓으면 당연히 틀리겠죠. 두 번째 또 뭘 많이 놓쳐요? 네, 같은 거를 중복해서 여러 번 세십니다. 오케이? 자, 특히나 이런 실수가 어디서 많이 발생해? 또는 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을 때 많이 발생해. 맞지? 자, 2번 같은 애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맑은 어떤 친구가 아무 생각 없이 A, B 또는 B, C가 이웃하는 경우. 자, 그래서 A, B가 이웃하는 경우. 자, 몇 가지야? A, B가 이웃하는 경우 4팩 곱하기 얼마? 2. 자, 당연히 B와 C가 이웃하는 경우도 뭐야? 4팩 곱하기 2겠죠. 무슨 말인지 납득되시죠? 자, 이러면 답이 얼마야? 96. 자, 답 5번 하면 맞아 틀려? 틀릴 겁니다. 왜요?
그렇죠. 분명히 여기에 중복되는 애들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아. 첫 번째는 A, B가 이유타라 그랬잖아, 그지? 네. 두 번째는 B, C가 이유타라 그랬잖아. 그럼 만약에 A, B, C 이 순서로 있으면 이건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는 애잖아, 그지? 네. 중복해서 셌죠. 네. 몇 번 중복됐어요? 2번 중복됐죠. 그럼 한 번은 어떻게 해야 돼? 빼야 되겠죠. 한 번만 세야 되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니? 네. 자, 겹치는 거 이거 말고 또 있어, 없어? 그렇죠. C의 이유죠. 네.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리고 여기서 뭘 빼줘야 돼? A, B, C 순서대로 하나 묶여있는 경우 세서 빼주셔야 되고요. 맞죠? A, B, C 묶여있는 경우 총 몇 개야? 3팩. 6가지. 맞죠? 얘도 마찬가지로 몇 개? 6개. 그래서 총 빼기 12를 해주셔야 그게 정확한 답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자, 항상 특히나 뭐 할 때 따로따로 세서 더하거나 혹은 빼거나 할 때는 이 둘 사이에 겹치는 게 있나 없나 항상 면밀히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무조건이야. 그냥 한 번쯤은 고민해봐. 있나? 없겠지 뭐. 넘어가서 틀렸으면 뭐 자연스레. 오케이? 네. 솔직히 말해서 빠진 건 체크를 못해요. 빠진 건 체크 못해요. 여기 없잖아. 이 수식 안에 안 들어있잖아. 그지? 빠져서 틀렸으면 그냥 틀린 거야. 어쩔 수 없어. 근데 이제 중복된 거는 조금만 의식하면 체크가 되거든. 그지? 여기서 실수하는 건 줄일 수 있어 우리가. 의식하면. 알겠지? 빠진 건요. 그건 틀려있네. 자, 3번. 자. 모의고사에 나왔어요. 어? 모의고사에. 뭐라고? 모의고사에 나왔어요. 어떤 거가? 3번. 3번? 네. 이거 모의고사에 있는 걸 그대로 갖다 베껴서 낸 문제라고요? 원래. 이해력이 딸리기 시작해요. 자, 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언니, 동생으로 구성된 6명의 가족이 화목하네요. 그죠? 영화를 보러 갔대. 왜? 근데 솔직히 내가 잡담을 할 수 있는, 아니 수학이 가슴이 아픈 게 수학이란 과목 자체가 뭔가 썰을 풀고 막 재밌는 얘기를 하고 싶어도 수업이랑 연관지어서 못해. 내가 씨발 2차 함수 얘기를 하면서 뭔 썰을 풀어주냐, 그지? 2차 부등식을 풀면서 뭔 썰을 풀어줄 수 있겠냐, 그지? 그다음 할 수 있는 게 이런 경우의 수 같은 거, 영화 얘기 나오면, 근데 그런 영화들이 한 번씩 해보는 거지. 한번 해보자. 6명 가족이 영화를 보려고 하는데 영화관의 좌석은 A, B 두 개의 열로 이루어져 있고 A열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언니가 모두 뭐하여? 이웃하여 앉을 거래. 여기가 A열이에요. 자, 그 다음에 B열에는 아버지, 어머니, 동생이 앉되 동생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이웃하고 동생의 바로 앞에 있는 좌석은 비어 있도록 한다. 자, 조건이 더럽게 많아, 안 많아? 더럽게 많아요. 그죠? 그렇게 더럽게 많은 조건 하에서 그냥 본인이 판단을 내려서 빨리 어떤 게 제일 까다로울까부터 고민을 해본 다음에 그 까다로운 애부터 처리를 하는 게 좋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을까? 자, 여러분 그러면 A열부터 배치를 하는 게 좋을까요? B열부터 배치를 하는 게 좋을까요? B열. B열부터 배치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왜? 여기서 제일 짜증나는 조건이 뭐야? 이웃하라야? 아니지. 뭐가 제일 짜증나? 그렇지. 동생 앞을 비워놓으라가 제일 짜증나는 조건인 거야. 맞지? 그래서 일단 B열부터 한번 배열을 해볼게. 오케이? 자, B열에는 아버지, 어머니, 동생이 앉아야 되는데 동생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이웃하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풀까요? 이거를. 자, 푸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자, 이게 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그냥 묶어서 푸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묶어서 풀어도 되고요. 이렇게 푸셔도 돼요. 자, 동생의 위치를 미리 정한 다음에 옆에다가 누구를 갖다 놓는 거야? 아빠 엄마를 갖다 놓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을까? 자, 뭘로 할까? 묶어서 풀까? 동생 위치 정해놓고 아빠 엄마 갖다 놓을 거야. 좀 말이 그렇다.
근데 뭔 말인지 이해됐죠? 그죠? 난 절대 지금 패드립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동생을 갖다 놓고 이제 그 옆에 아버님, 어머님을 이제 앉히자. 표현을 순화하겠습니다. 괜찮죠? 뭘로 할까? 뭘로 해볼까? 그거 안 갖다 놓는 걸로. 갖다 놓는 걸로 한번 해볼까? 동생은 갖다 놓아도 되지, 그지? 그래서 동생이 만약에 첫 번째 자리에 앉았어. 여기 동생이 왔어. 자, 그럼 여기 무조건 누구 또는 누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와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두 가지. 자, 그럼 나머지 뭐 예를 들면 아버지가 오셨어. 어머니는 그냥 셋 중에 아무 자리에나 와도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죠. 그래서 곱하기 얼마? 3. 이해되셨어요? 네. 자,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뭘까요? 어차피 동생 앞자리를 비워놔야 되잖아. 그지? 그게 확실히 체크가 돼야 안 돼? 그때는 여기가 비어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이거는 근데 사후적으로 체크가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열에다가 한번 배치를 해봅시다. 여기 동생이 와 있는 게 확정이 됐으니까. 맞지? 자, 누구지? 할아버지, 할머니, 언니가 모두 이웃하에 앉는다 그랬지. 그지? 네. 셋을 세트로 묶어야겠죠. 그죠? 이 안쪽에서 세트로 묶이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3명을 세트로 묶은 다음에 요렇게 앉을 수도 있고. 맞지? 네. 요렇게 앉힐 수도 있잖아.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그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에다가 그 안쪽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언니는 순서가 바뀔 수 있어 없어? 있죠? 곱하기 얼마? 3회 또는 6가지. 나는 일단 여러분들의 그 풀이를 적을 때 편의를 위해서 3팩으로 적을게. 괜찮지? 네. 이해됐지? 자, 이게 첫 번째 경우의 수야. 자, 두 번째. 동생이 두 번째 자리에 왔어. 동생이 두 번째 자리에 왔어.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자, 그러면 여기 비워놔야 되겠고요. 맞죠? 네. 여기 비워놔야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동생의 옆자리 여기 아니면 여기에 아버지 어머니가 오셔야겠죠. 그죠? 네. 자, 예를 들면 여기에 왔다고 쳐볼까? 여기 네. 아버지 어머니가 왔다고 쳐볼까? 네. 경우에서 몇 가지? 2가지. 맞지? 네. 자, 그럼 어머니가 예를 들면 여기 아버지가 왔어. 어머니가 올 수 있는 좌석은 어디야? 세 번. 셋 중에 하나죠. 그죠? 네. 자, 근데 이쪽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뭐 두 분 중에 한 분이 오셨어요, 그죠? 네. 네. 두 분 중에 한 분이 오셨어. 이번엔 더 해야겠지, 그지? 곱하기. 자, 그럼 남은 세 자리 중에 한 군데 오시면 되겠지, 맞지? 네. 이렇게 푸셔도 괜찮고요. 근데 이러면 겹치는 게 생겨 안 생겨? 생긴 거 아시겠죠? 네. 그죠? 정말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게 싫으시면 여기 두 분 중에 한 분 오셨고 여기를 어떻게 해? 빼버리시면 돼요. 여기 오는 것 때문에 겹치는 거죠. 맞지? 그래서 그냥 여기 둘 중에 한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해서 푸셔도 괜찮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무튼 되셨죠? 네. 그러니까 항상 방법이 두 가지. 애초에 안 겹치게 세버려도 되고 이렇게. 싫으면 그냥 간단하게 센 다음에 겹치는 거 구해서 빼버리면 무슨 말인지 이해됐을까? 나도 됐니? 네. 요번엔 이렇게 셀게. 괜찮지? 자, 그러면 이제 앞자리 A열 배열해 봅시다. 자, 동생놈 앞에 비워놨어요. 그죠? 이제 셋 묶겠죠? 그죠? 셋 묶으면 가능한 경우의 수가 몇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죠. 일단 하나밖에 없지. 그 다음에 그 안쪽에서 서로 자리가 바뀌는 경우 3팩.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나도 됐니? 여기까지? 오케이. 자, 동생놈이 이번엔 가운데로 갔어요. 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시겠어요? 네. 그렇죠. 이거 여기가 되면 앞좌석에 셋이 이웃해서 앉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불가능해요. 맞죠? 네. 자, 그러면 동생이 네 번째로 왔어. 자, 앞에 또 그렇지. 얘들아, 이걸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으면 경우의 수 문제가 되게 쉬워진다. 뭐? 유사성을 캐치할 수 있으면 경우의 수 문제가 쉬워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생각을 해봐.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랑 경우의 수가 어차피 어떻게 나올 것 같아? 똑같이 나오지 않을까? 네. 뒤집은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다 곱하기 얼마 때리셔도 돼요? 2 2 하셔도 되겠죠. 이게 뭐야? 이게 내가 전에 말했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지수가 같으니까 그냥 곱해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네. 활용치 고용치 그딴 거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냥 무조건 수영구에서 튀어나오는 거야. 이제 자, 그럼 얘도 맨 끝에 동생이 가 있는 거랑 맨 왼쪽에 동생이 있는 거랑 어차피 경우의 수가 어떨 것 같아? 똑같이 나올 테니까 여기다 곱하기 얼마? 2 하신 다음에 이거 최종적으로 2개 더해 주시면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는 거. 그리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됐지? 유사성 잘 생각해봐. 알겠죠? 자, 참고. 아까 너네가 나한테 물어봤던 그 입체 경로 찾는 문제 있잖아. 그것도 내가 조금 쉽게 풀 방법이 있다 그런 게 유사성 찾는 거예요. 오케이? 굳이 다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셀 거여도 조금 스마트하게 셀 방법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좀 덜 세고 문제 풀 수 있어. 오케이? 자, 4번 말로만 할게. 어느 두 명의 여학생도 이웃하지 않게. 자, 그럼 누구부터? 이웃해도 괜찮은 애들은 누구야? 남학생 넷부터 배열을 해놓는 거야. 오케이? 남학생 넷을 배열하는 경우 몇 가지? 400까지. 자, 빈 공간 몇 개 생겨요? 사이사이 공간? 5개가 생기지 않니? 네. 넷이니까? 그리고 자, 여기 사이 공간이 몇 개가 생겨요? 5개. 둘, 셋, 넷, 5개. 혹시 손가락이 뭐 모자라거나 그런 거 아니지? 뭔 말인지 이해됐지? 숫자는 똑바로 내셔야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이 5개 중에서 몇 개에다가 3개에다가 남자애들 여자애들을 밀어 넣으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그거 곱해주시면 되니까 간단히 넘어갈게요. 자, 5번. 자, 이웃하지 않는 문제가요. 이게요. 이렇게 나오면 개빡세. 5번, 6번은 개빡센 애들이에요. 오케이? 네. 시계를 보는 걸 보니 힘든가 보고. 네. 에? 우와. 왜? 아니야? 별로 안 힘들어? 네. 정말 한 번씩. 공연수 재밌어. 재밌어? 네. 그리고 참고로 씨발 선생님보다 내가 더 똑똑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 네, 그렇게 푸셔도 괜찮아요. 오케이? 근데 다만 내가 풀어주는 풀이는 제일 빠른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생각해내기 쉬운 듣고 이해하기 제일 편한 풀이야. 여기서는 어지간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뭐 압도적으로 빠르지 않는 이상이야. 여러분들이 더 좋은 풀이를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나한테 갖고 와 그러면. 알겠지? 네. 자, 5번.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애들이요.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종류가 조금 늘어나기 시작하면 조금 많이 골 때려져요. 자,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5번. 세 쌍의 부부가 극장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6개의 좌석이 있는데 6개의 좌석이 있는데 여기서 1열로 앉을 때 두 쌍의 부부만 이웃하게 만들어 보자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부부들을 이웃하게 앉혀야 되잖아, 그지? 자, 어떻게 앉을까? 어떻게 앉으면 좋을까? 자, 일단 세 부부 중에서 찢어질 부부를 하나를 고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찢어질 부부를 하나 고르는 경우의 수 몇 가지? 3가지. 오케이? 자, 여기 그래서 한 부부를 찢었어. 사이가 안 좋나 봐요. 그죠? 사랑 가졌네. 그래서 A, A-, B, B-, C, C- 중에서 뭐 예를 들면 C-가 찢어져야 된다고 쳐봅시다. 오케이?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 묶어서 생각해 줘야겠지. 그지? 자, 묶었어요. 괜찮습니까? 자, 그럼 이제 총 몇 명을 배열하는 거야? 3명을 배열하는 건 아니 4명을 배열하는 건데 넷을 그냥 배열을 때리면 돼야 안 돼? 안
안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뭐 할 수 있으니까 이웃할 수 있으니까 맞지? 그래서 일단 얘네 둘부터 어떻게 하는 거야? 배열을 하고 시작을 하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뭐가 돼요? 둘 배열하고 그지? 요 안쪽에서 지들끼리 바뀔 수 있으니까 곱하기 2씩 두 번 해줘야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세트 하나 생겼으니 빈 공간이 몇 개가 생겨요? 사이 공간이 3개가 생기지. 요 3개에다가 저 C랑 C'을 때려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얼마가 돼? 3P2가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납득되십니까?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6번. 얘는 그나마 괜찮았네. 그지? 6번 진짜 개. 처음에 3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 처음에 3. 이 셋 중에 찢어질 구구 하나를 고르는 거야. 자, 6번. 계산 여러분이 하셔요. 아시겠죠? 남녀 분반이. 자, 영웅고등학교의 1학년 학급은 1반부터 6반까지 남학생이고 7반부터 12반까지 여학생 반으로 총 12개 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죠? 새롭게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이 전입을 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1부터 6까지가 있고 7부터 12까지 여기가 남자 반 여기가 여자 반. 자 서로 모두 다른 반으로 한 명씩 배정을 할 거래. 그지? 자, 이때 전입한 5명의 학생이 반에 이웃하지 않도록 배정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반, 2반에는 배정하지 말라는 거죠. 남자애들은. 그죠?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6반, 7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여러분 잘 들어보셔요. 아까 이웃하면 안 되는 애들은 뭐 하기로 했지? 우리가 일단 이웃해도 괜찮은 애들부터 배열을 해놓기로 했지. 맞지? 네. 선생님 이건 숫자라서 배열이 안 되는데요. 그죠?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숫자니까 일단 쌩까고 동그라미들만 그려놓는 거. 오케이? 그러면 들어보면 이게 결과를 보면 되게 납득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몇 명 때려 넣어야 돼? 5명 때려 넣어야 되지. 그러면 동그라미 몇 개? 7개 그려놓는 거야. 자, 7개. 하나, 둘, 셋, 5, 6, 7. 이해되니? 여기까지?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빈 공간 사이에다가 뭘 집어넣는 거야? 5개를 집어넣을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을까? 어? 총 12반인데 5명을 쑤셔 넣어야 되잖아. 그래서 7개. 오케이? 자, 일단 남녀는 신경 쓰지 않고 한번 한다고 쳐볼게. 알겠지? 원리 설명을 위해서. 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새로운 전학생을 쑤셔 넣었어. 여기 전학생이 들어갔어. 여기 전학생이 들어갔어. 여기 전학생이 들어갔어. 그리고 여기 전학생이 들어갔어. 여기 전학생이 들어갔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 배치를 해놨잖아. 여기까지는 이해됐어? 여기가 몇 반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1반, 여기는? 2반, 여기는? 3반. 이런 반이 배정이 되죠.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별다른 한 일이 없는데도 이렇게 하니까 반 배정이 쉽게 되죠. 와.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뭔가를 할 때는 그냥 얘네를 먼저 배열을 할 때 여기다 경우의 수를 세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 동그라미부터 그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여기부터 순서대로 1반, 2반, 3반 다 이렇게. 근데 그럼 동그라미가 6개 하는 거 아니에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 아. 네. 오케이? 네. 뭘 잘못했지?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근데 우리가 뭐도 생각해야 돼, 이 문제에서. 남여도 생각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앞에 1, 2, 3, 4, 5, 6 여기까지 안에 몇 개가 들어가야 돼? 세 놈이 들어가야 돼. 맞지? 여기 들어가도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은 거죠. 그죠?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 네 칸 중에서 세 개에다가 쑤셔 넣으면 남자 배열 끝난 겁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요 뒤에 요거 네 개 중에서 여기다가 두 개 쑤셔 넣으면 되겠지. 맞지? 자, 이렇게 푸시면 조금 세밀하게 몇 가지 더 따주셔야 될 게 생겨요, 안 생겨요? 생깁니다. 뭘 따지셔야 되냐면 우리가 방금 여기를 기준으로 끊었잖아. 맞지? 여기 사람이 들어가면 무조건 여기 이렇게 네 개에다가 두 명 쑤셔 넣어야 돼. 맞지? 근데 만약에 여기에 사람이 안 들어갔어. 남자가 안 들어갔어. 그러면 여기에 여자가 들어가도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을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네. 그래서 이 정도는 따로 구분해서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더해주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나도 되셨어요? 영국어가요. 영어에서 개어렵게 진짜 개어렵게 지금 영어 12반이나 있어요. 2021년 기준이야. 많이 많네. 자, 봅시다. 이거 뭔 말인지 이해됐지? 네. 이웃하지 말라는 게 있어. 이웃해도 괜찮은 거의 범위를 어떻게 보는 거야? 빈 공간도 괜찮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빈 공간을 배열할 때 딱히 뭔가를 곱해줄 이유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이게 극단적으로 들어가는 게 7번 문제. 자, 8개의 의자가 일렬로 놓여있지. 맞지? 2명의 학생이 서로 다른 의자에 앉을 건데 2명 사이에 적어도 2개의 빈칸이 있어라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요거 2명 사이에 적어도 2개의 빈칸이 있으라 그랬는데 요거를 어떻게 처리해 주면 좋을까? 응? 하나인 거 뭐라고? 전체에서 전체에서 한 개. 이웃한 거랑 한 칸만 있는 걸 빼버리면 되겠지.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그냥 그치? 8개 중에서 2개 안 되니까 8P2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8P2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뭘 빼? 일단 둘이 붙어있는 경우. 둘이 붙어있는 경우는 몇 가지야? 총 몇 가지야? 16가지. 8 곱하기 2 해주시면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시겠어요? 왜 8 곱하기 2? 생각해보니까 7 곱하기 2 아니야? 네. 하나. 너희 말을 믿지 않겠다. 자, 그럼 사이에 빈칸이 하나 있는 경우 생각을 해봅시다. 오케이? 사이에 빈칸이 하나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쵸? 세 개를 한 세트로 묶는 거죠. 그죠? 뭔 말인지 이해됐지? 세 개를 한 세트로 묶으면 그 안쪽에서 자리 바뀌는 경우 2 곱하기 맞죠? 그다음에 뭐 해주시면 돼? 뭐라고? 곱하기? 곱하기 6? 여기 3시 한 세트 6이구나? 그러네요. Sorry.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네.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다들 되셨죠? 네. 자, 요렇게도 생각할 수. 근데 여기서는 그냥 여러 가지 관점을 다 제시해 줄 테니까 한번 보고 익혀 보셔요. 아시겠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봐봐. 일단 둘을 배치할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사이에 뭘 쑤셔 넣는 거야? 네, 의자들을 쑤셔 넣을 거예요. 어디다가? 빈 공간 요 세 가지에다가 의사를 쑤셔 넣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요 사이엔 최소한 몇 개는 쑤셔 넣어야 돼? 네, 여기 2개를 쑤셔 넣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다음 나머지 공간은 몇 개 쑤셔 넣는 거야? 나머지 합쳐서 3개 합쳐서 그치? 6개 의자 6개를 여기다 쑤셔 넣겠다. 여기 의자가 X개 들어갔어. 여기 Y개 들어갔어.
여기 z가 들어갔어.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얼마면 돼? 6이면 되겠죠. 아 안지 그지? 근데 여기서 y는 뭐보다 커야 돼? 2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참고로 얘랑 답이 똑같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여러 가지 관점을 제시를 해주는 거야. 참고 이건 고1 수준, 이거는 확통 수준입니다. 요거를 확통을 배우고 나면 요걸 확통에서 배우는 내용을 이용하면 요거를 한 5초면 계산할 수 있어요. 다음. 오케이? 뭐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지금 설명 안 해줄게. 알겠지? 네. 이건 절대 안 나와. 중국 조합이란 건데 처음엔 절대 나올 리 없어. 자, 8번. 8번. 자, A-B, B-C, C-D, D-E는 0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개수를 K라고 하자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자, 이거는 무슨 뜻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최소한 하나는 그치 같은 숫자였다. A랑 B랑 같은 숫자든 B랑 C랑 같은 숫자든 맞지? 자, 그럼 여러분 적어도 하나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쭉 더해도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고요. 그죠? 반대로 뭐 하셔도 돼요? 전체에서 그치 아닌 걸 빼버려도 되지. 그치? 얘는 더하는 게 편하겠니? 빼는 게 편하겠니? 빼는 게 편하지 않겠니?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그래서 얘네가 다 다른 경우를 한번 생각해서 전체에서 빼봅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8번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전체 경우의 수는 5자리 자연수니까 A에 올 수 있는 숫자 몇 가지? 9가지. B에 올 수 있는 숫자 몇 가지? 10가지. 일단 전체부터 전체 경우의 수부터 따지면 10가지죠. 그죠? 그지? 이준아. 네. 자, 그 다음에 C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10가지. D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10가지. E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10가지. 맞죠? 예. 여기 여기까지. 0법. 영대는 그 5자리 자연수라고 아, 했지 있는 A, B, 거야. C, D가 자연수란 말이 어딨니? 왜 니들 마음대로 이상한 조건을 추가해서 섀도우 복싱을 하는 거니? 하지 마. 제발 문제를 똑바로 읽어. 알겠지? 자, 여기서 이제 뭘 빼셔야 돼요? 전체에서 하나도 어떤 경우? 그렇지, 안 겹치는 경우를 빼셔야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A랑 B가 같은 경우 A랑 B랑 달라야 되지, 그지? 자, A는 그냥 아무거나 놓자. 9개 중에 하나, 그지? 자, 그럼 이제 B에 올 수 있는 게 몇 개예요? 9개죠. C에 올 수 있는 거 몇 개예요? 겹치지 않으니까 9개죠. 얘 앞에 B랑만 안 겹치면 되지 A랑 왜 안 겹쳐? 뭔 말인지 이해되지? 네. 무슨 뭔 말인지 이해됐어? 자, 그럼 이 방의 뒤에도 몇 개? D가 될 수 있는 거 9개. E가 될 수 있는 거 몇 개? 이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맞죠? 예. 자, 잘 들어. 경우에 있어서 큰 수 계산할 일 많아 적어. 많죠? 특히 더 쌤뺄쌤 할 일도 종종 있어요. 그죠? 그럼 내가 뭐 하라 그랬어요? 묶으세요. 제발. 뭘로 묶어? 9로 묶어야겠지. 9 괄호 열고 10의 4제곱 빼기 9의 4제곱. 맞지? 이거 인수분해 돼야 안 돼? 되죠? 뭘로? 10의 제곱 마이너스 9의 제곱 10의 제곱 플러스 9의 제곱.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180.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야?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를 180으로 나눈다는 거야. 맞지? 이거 날리는 거야. 오케이? 이 정도는 계산이 돼야 안 돼요. 그죠? 이거 얼마야? 19죠. 그죠? 19 곱하기 9만 계산해 주면 되겠다. 그건 얼마죠?
이거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9번. 지운다 이거? 어느 영화관에서 영화 상영 시간표를 만들 거래. A, B, C, D, E, F를 반드시 한 번씩만 포함하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상영 시간표를 하는 경우의 수는 자, 조건 1번. 영화 B 상영 후에 바로 뒤에 C를 상영한다. 맞지? 자, 2번. 영화 B는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상영하지 않는데 B는 1번 자리나 2번 자리에는 볼 수가 없어요. 맞죠? 네. 3번. 영화 A와 영화 F는 이웃해서 상영하지 않는데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 맞지? 네. 4번. 영화 D 바로 다음에는 영화 E를 상영하지 않는데. 자, 이거는 D가 앞에 오면 E가 있어야 되고 E, D는 괜찮아 안 괜찮아 얘들아? E, D는 괜찮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 이거 뭐부터 하는 게 좋을까? 뭐부터 정해놓고 들어가는 게 좋을까? D? D? 뭐부터 할래? BC부터? BC부터 할래? 자,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너네가? 이렇게 칸 정해놓고 시작할래? 아니면 뭐 어떻게 할래? 칸 정해놓고 시작한다고 치면, 그죠? 자, B, C는 이웃해서 상영해야 된대, 맞지? B, C여도 되고, 아, B 다음에 C 바로 상영한다 그랬으니까 여기 B가 올 수 있어 없어? 첫 칸에 안 되지. 두 번째 칸은 B가 못 오죠. B, C 아니면 B, C 이렇게 오는 거밖에 안 되겠네, 맞지? 자, 이렇게 왔어 만약에 B, C가.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뭐 이제 뭐 할래? 그럼 이거 칸이어야 되네. 여기 B, C가 올 수도 있겠네, 그지? 자, 그럼 요거 하려면 이제 뭐 해야 되겠어? A, F부터 할래? D, E부터 할래? D, E부터? D, E부터 할래? 그럼 D, E면 뭐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D, E는 말이 안 되지, 그지? D, E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지,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 다음에 또는 D, E 이런 식으로, 그지? 자, 그럼 D가 올 수 있는 칸이 몇 개? 2개. 맞니? E가 올 수 있는 칸도 몇 개? 2개. 2 곱하기 2 하시면 되겠죠. 맞죠? 그럼 됐죠? 자, 그 다음에 남은 칸엔 자동으로 뭐랑 뭐가 채워져? A랑 F가 채워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A랑 F가 서로 뭐가 바뀌는 경우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리가 바뀌는, 서로 위치가 바뀌는 경우만 생각하시면 돼요. 곱하기 2만 주.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자, 요 경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 경우. 자, DE, 그 다음에 ED도 해야 되지. 자, ED도 하면 ED는 어차피 경우의 수가 어때? 같아 달라? 똑같아요. 그냥 곱하기 2로 충식시켜. 선생님, ED는 여기 된다며. 여기 이렇게 ED 오면 안 됩니까? 그럼 여기 AF가 붙어버리죠.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ED도 떨어져 있어야 되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요 경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요 경우면 뭐부터 할까? DE부터 똑같이? 자, DE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가능은 한데요. 그죠? 가능한데요. 경우의 수가 D, E 또는 여기 D가 오고 여기 E가 오는 거밖에 안 돼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나도 되지? 나도 되지? 자, 그럼 요 경우부터 생각해보면 몇 가지? 두 가지밖에 없죠. 그죠? 자, DE가 이렇게 온 경우 생각해보시면 어떻게 돼? 두 가지밖에 없죠. AF 위치가 바뀌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자, BC가 이렇게 왔어. 오케이?
아, ED도 해야지, ED도. 자, 그러면 ED는 가능한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붙어 있어요. 이번엔 붙어 있어도 돼. 그지? 또 이렇게 붙어 있어도 되지. 떨어져 있어도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얘는 이 순서 고정된 상태로 하나, 둘, 그다음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건 셋, 그다음에 여기 가운데 하나, 요 끝에 하나 해서 네, 총 4가지가 나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다음에 나머지는 AF 위치 바뀌는 경우가 있으니까 4 곱하기 2 하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납득 되셔요? 되셨죠?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5밖에 안 돼. 5밖에 안 돼. 이렇게 크로스로 이렇게 교차돼 있는 것밖에 안 되겠지. 왜? A랑 F가 뭐가 안 되니까 이웃하면 안 되잖아.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A, F 사이에 D, E라든지 E, D라든지 이런 식으로 생겨야겠죠. 그죠? 반대도 가능할 거고. 그죠? 맞아? 이거 말고 없어? 그렇지. 가운데 E, D가 오고 사이드로 A, F가 이렇게 가주는 경우 가능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이렇게 일일이 다 세서 더해주는 게 가장 속은 편하나, 그죠? 시간은 어마무시하게 오래 걸리는 풀입니다. 맞죠? 네, 이건 풀이가 하나가 더 있어요. 이렇게 푸셔도 돼요. 일일이 세셔서. 오케이? 일일이 세서 다 더하는 것도 괜찮아. 나쁜 풀이는 아니야. 근데 나는 참고로 이 문제 처음 보자마자 이렇게 풀었어. 얘들아, 뭐 하지 말래? 이웃하지 말래. BC는 이웃하래. 그럼 굳이 우리가 순서를 미리 정해야 돼? 그냥 배열해놓자. 뭐? 뭐를? BC 그냥 묶어서 일단 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 배열할까? AF? AF 할까? DE 할까? AF부터 해볼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AF를요 어떤 자리에 갖다 두실 수 있어요? 자, AF 뭐 이런 식으로 올 수도 있겠고, 그치? 자, 그 다음에 뭐 어디다 놓을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놓을 수 있어, 없어? 돼요. 아직 D를 배열 안 했잖아.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웃하지 말아야 될 게 두 종류가 넘어가면 그냥 이렇게 배열해놓고 요 사이 만약에 이렇게 됐다 쳐. 요 사이에 뭘 쑤셔 넣으면 돼? D랑 1을 쑤셔 넣어버려. 무슨 말인지 안 듣겠니? 자, 그래서 나는 경우의 수를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게. 그치? A, F가 붙어있는 경우랑 안 붙어있는 경우. 그죠? 자, 뭐 이렇게 하셔도 돼요. B, C, A, F 뭐 이렇게 다 일일이 나열해서 푸셔도 되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했을 때, 자, 얘는 이제 D랑 1을 사이 공간에 쑤셔 넣으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D이면 총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 2개에다 쑤셔 넣으시면 돼요. 맞죠? 정말 이해되지? 그래서 5 곱하기 4 하시면 돼요. 맞죠? 맨 앞에는 필수로 와야 되는 거야. 아, 그거 나중에 뺄라 그랬는데. 아니, 근데 네 말이 맞아. 그렇게 생각해서 미리 처리를 해놓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B가 1번이나 2번 자리에 오면 안 되잖아. 그치? 나는 그냥 이거 나중에 다 해놓고 저기에 해당하는 걸 빼버리려고 그랬거든. 근데 만약에 남규가 얘기한 건 뭐냐면 그냥 애초에 여기다가 미리 쑤셔 넣어서 B가 1번, 2번 자리에 안 오게 하면 안 되겠냐 이 얘기였어. 돼? 안 돼? 그렇게 푸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아, 참고로 BC 사이에는 뭐래? BC 사이에는 뭐 넣으면 안 되지. 그치?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나도 되셨죠? 뭐가 더 편합니까? 1번이 편합니까? 2번이 편합니까? 아니,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이게 더 그치? 참고 이 경우가 되려면 얘는 경우의 수가 되게 적어 안 적어? 되게 적어요. 왜요? 얘는 애초에 요 자리에 ED가 오는 수밖에 없어. 왠지 알겠지? 뭐 때문에? 2번 조건 때문에. B가 1, 2번 자리에 오면 안 되고.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로 사용되면 안 돼요. 얘 앞에는 최소한 몇 개는 있어야 돼? 두 개는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려면 여기 1, 2가 오는 거 말고는 경우의 수가 없어요. 맨 마지막. 오케이? 요거 한 가지밖에 없어. 자, 요거 그러면 남규가 말했던 대로 한번 해볼까? 자, 여기서 자 B가 1 또는 2에 오면 안 되잖아. 그지? 자, 그러면 그냥 5 곱하기 4 하지 말고 자, 이 자리에 최소한 하나는 뭐 또는 뭐가 와야 돼? D 또는 2가 와야겠지. 그지? 한번 이해됐지? 자, 뭐부터 해볼까? 여기 뭐 D만 있는 경우만 이런 식으로 해볼까? 여기 D만 왔어. D가 둘 중에 하나에 들어가 있지. 그지? E는 둘 중에 하나에 들어가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 몇 가지? 네 가지. 그렇죠? 이해되시죠? 여기 E가 왔고 여기 D가 오는 경우 몇 가지? 네 가지. 여기 E, D가 둘 다 와도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죠? 몇 가지? 몇 가지. 뭔 말인지 이해됐지? 자 마지막 이렇게 ED로 붙어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안 되는 보장이 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ED를 쑤셔 넣는 것도 여기에 쑤셔 넣거나 여기에 쑤셔 넣거나 하니까 플러스 몇 가지? 몇 가지 이렇게 해서 구해줄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이것도 근데 내가 보기엔 난 참고로 이렇게 안 풀었어. 왜? 왜? 난 D부터 해놓고 풀었어. 왠지 알겠니? 뭔 말인지 이해되니? 제일 상관이 없어. 얘가 더 짜증나는 조건이야. 왜냐면 얘는 ED면 또 붙어있을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사이사이에 집어 넣을 때도 뭐 해야 돼? 얘가 DE 순서인지 ED 순서인지까지 생각을 해가면서 풀어야 돼. 맞지? 그래서 나는 그냥 D를 먼저 박아놓고 시작했어. 참고로 이런 식으로. 나는 이렇게 했어야 돼요. BC 해놓고 자, 만약에 DE야. 여기 무조건 하나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무조건 하나 들어가야 돼. 근데 AF는 서로 무조건 이웃하잖아. 이웃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여기 둘 중에 하나 들어가야 되고, 그지?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이런데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풀었다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아, 근데 불가능하죠 이 경우는. 왜요? B가 무조건 1번 아니면 2번 자리에 가 있으니까. 그죠? 자, 나는 이렇게 풀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마음이야, 그렇지? 자, 그러니까 D2가 이렇게 있는 경우, 오케이? 자, 그럼 또 이 사이에 무조건 하나 들어가야겠지. A, F 중에 하나는, 그렇지? 그래서 2 곱하기. 그다음에 나머지 어디 들어가도 상관없죠. 하나, 둘, 셋. 세 개 중에 어디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지, 그렇지? 곱하기 3. 뭔 말인지 나도 되니? 자, 그다음에 BC 해놓고 뒤에 ED가 오는 거 안 되지 어차피, 그지? 아 뒤에 ED가 오는 건 될 수도 있겠네. 뒤에 ED가 오면 되겠네, 그죠? 왜 돼요? 얘는 붙어 있어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맞죠? 그래서 요런 데다가 이제 쑤셔 넣으면 되는데 안 되네 이제. 자 미안. 보면 자 BC 하고 뭐 앞에 DE 말고 ED가 왔어요.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죠.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의 빈칸 중에서 굳이 요 사이에 반드시 들어가야 해? 이제는 딱히 그럴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4 곱하기 3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BC 해놓고 여기 D 여기 E 라든지 여기 E 여기 D 라든지 이렇게 올 수도 있어 없어? 있죠? 자, 2 곱하기. 자, 여기다가 적당히 쑤셔 넣어주면 되겠죠. 오케이? 자, 최소한 앞에 몇 개 들어가야 돼? 한 개는 들어가야 돼. 맞지? 그래서 앞에 최소한 한 개 들어간다. 로 푸셔도 되고요. 참고 나는 그냥 이렇게 풀었어. 여기부터는 여러분 선택의 문제예요. 아시겠죠? 나처럼 안 풀어도 돼. 나는 그냥 전체에서 뺐어. 어떻게? 그냥 여기 아무데나 들어가는 경우 몇 가지야? 4 곱하기 3이야. 뭔 말인지 이해됐지? 자 근데 여기서 뭐 구해서 빼주면 되겠어? 앞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거. 즉
뒤에만 들어가 있는 경우 구해서 뺐어요. 오케이? 몇 가지야 그러면? 그게 몇 가지겠어? 두 가지죠. 그죠? 네. 이해하고 대답하고 있는 거 맞지? 아무것도 어? A 앞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뒤에만 두 개 AF 들어가고 AF 아니면 FA 이렇게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거 더해주시면 그게 답입니다. 앞에 2 곱하고 밑에 쪽. 오케이? 이게 내가 생각하는 가장 효율적인 풀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 경우의 수 구할 때 참고로 이 정도면 개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고생에 있어 없어? 이거랑 거의 비슷한 문제가 있거든. 근데 이 종류만 바뀌었어. 거기서 영화 대신에 시간표일 거야 아마 고생 문제. 근데 거기서 이거랑 거의 비슷한 조건으로 나온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색쓸이야. 알겠지? 쉬운 문제 아니야. 이건 참 기본적으로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근데 그냥 요 정도는 명심을 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뭘 명심해? 짜증나는 것부터 하시면 좋아요. 이 셋 중에 제일 짜증나는 놈이 누구야? 하고 물어봤을 때 3번이 짜증나? 4번이 짜증나? 난 4번이 짜증나. 그래서 2부터 처리하고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10번 영어고 갑자기 왜 이렇게 발진을? 원래 영어 공부 시험 개 어려운데. 자, 셀카를 하는데 1반, 2반, 3반 각각 2명씩 6명이 출전했대. 그지? 1반은 흰색, 2반은 핑크색, 3반은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괜찮습니까? 네. 자,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보세요. 자, 6명 중에서 얘네를 하나도 이웃하지 않게 만들어야 돼. 맞지? 네. 자, 그러면 뭐부터 배열할까? 얘네 그냥 다 뒤섞어? 그러면 힘들겠지. 그지? 자, 일단 흰색부터 배열을 해놓고 시작을 해볼게요. 괜찮겠습니까? 자, 빈 공간이 몇 개야? 사이에 3개야. 자, 근데 흰색끼리도 이웃하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럼 여기 반드시 한 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굳이 그래야 할 필요는 없어. 자, 예를 들어 이렇게 내가 배열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왜 돼요? 핑크색. 아직 핑크색 배열을 안 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개 짜증나긴 하는데.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핑크색 중에 한 명은 이러면 반드시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요. 이 둘 중에 한 명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얘네 둘 위치 바뀔 수 있으니까 2. 얘네 둘 위치 바뀔 수 있으니까 2. 그 다음에 여기 핑크색 한 명 들어야 되니까 2. 자, 나머지 핑크색 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넷 중에 하나죠. 그죠? 자, 넷 중에 하나니까 거의 4.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또 사이에 노란색이 들어가면 참 속 편할 것 같긴 해. 그지?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어?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맞지? 이러면 뭐 어때? 그냥 5개 중에서 그냥 몇 개에다가 2개에다가 적당히 쑤셔 넣으면 되겠죠. 얘나 경우에서 어때요? 똑같겠죠? 2 곱하기 2 얘네끼리 자리 바뀔 수 있는 경우. 그지? 그 다음에 요거랑 똑같이 되니까 앞에다 곱하기 2 해놓고 시작하자. 괜찮니? 몇 피면? 5피.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혹시 요것도 가능하겠습니까? 돼요. 안 될 이유가 없죠. 왜? 아직 분홍색을 배열 안 했기 때문에. 분홍색이 어디 들어가면 돼? 여기 사이에 들어가면 돼.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여기 자, 그럼 또 2 곱하기 흰색끼리 자리 바뀌는 경우 2, 노란색끼리 자리 바뀌는 경우 2, 맞지? 자, 그 다음에 핑크색에 무조건 한 명 고정적으로 들어가줘야 되니까 2. 자, 남은 칸 몇 개? 하나, 둘, 셋, 넷. 4칸 중에 하나에 들어가면 되니까 곱하기 4.
자, 이게 끝? 끝? 이거 아직 안 했어.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어디 들어갈 수 있어? 사이즈. 오케이? 그래서 2 곱하기 2 하시면 됩니다. 흰색끼리 자리 바뀌는 경우, 노란색끼리 자리 바뀌는 경우, 핑크색끼리 자리 바뀌는 경우.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되셨죠? 자, 근데 또 이 흰색 물이랑 노란색 물이 자체의 위치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 없어? 곱하기 2까지. 이 정도면 킬러예요. 좋아하지 마요. 이 문제를 보자마자 이거를 쫙 생각해서 풀어버릴 애들은 여러분 경쟁선대는 아니고. 자, 찐막 11번. 이게 부등식보다 어렵지 않아? 아닌가? 다른 학문 배우고 있는 기분. 어? 다른 학문 배우고 있는 기분. 둘다 외정직업은 매한가지라. 자, 12번은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까지 한번 해와 보셔요. 아시겠죠? 너무 많을 것 같긴 한데 한 시간 풀어줄게. 그치? 지금 남은 시간은 설명을 잘 드렸다. 자, 11번. 자,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머리가 좋은 애들이 이런 거를 빨리 풀어. 자, 여러분들 머리를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C, D가 없지, 그지? 네. 문제가 뭐냐면 A에서 출발해서 다른 4개의 점을 한 번씩만 지나고 그 다음에 다시 A로 되돌아오는 방법의 수는 하고 물어봤어요. 자,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열을 한번 그려요. 어? A에서 출발해서 예를 들면 B 거쳤다가 C 거쳤다가 D 거쳤다가 E 거쳤다가 D 거쳐서 다시 A로 되돌아오는 그런 거지. 뭐 이런 거를 한번 다 구해봐라는 거지. 무조건 시간이 지나치나. 자,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무조건 시간이. 10 이거 10초 안에 계산할 수 있어. 다 세는 거 아니야, 참고로. 10 9 8 7 6 5 4 3 2 16. 16? 16? 네, 걸려? 아마. 네. 네? 답은 10입니다. 이거 진짜로 왜 그런지만 알면 암산도 할 수 있어. 자, 그러니까 이런 게 들어봐. 이런 게 머리를 굴리는 거야. 알겠지? 관오면 다음에 보면 또 풀 수 있거든. 이 정도는. 봐봐. 들어봐. 얘들아, 결국 A에서 얘네를 거쳐서 간다는 얘기는 이 A 뒤에 B, C, D, E라는 알파벳을 뭐 하는 거야? 배열한다고 생각하면 선생님 근데 못 갈 수도 있지 않나요? 얘네가요 만약 이게 완성이 돼 있다고 생각하면 딱히 못 가는 부분이 없어요. B에서 당연히 E로 갈 수 있어 없어? 있지? E에서 D로 또는 C로 갈 수 있어 없어? 다 가능하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얘네 내 맘대로 그냥 4개를 배열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단 여기 뭐는 붙어 있으면 안 돼요. C에서 D로 넘어갈 방법이 없잖아. 거꾸로 D에서 C로 넘어갈 방법도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즉 얘는 4개를 배열을 할 건데 어떤 경우만 배제해주면 돼? C랑 D가 이웃하지 않게 배열을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그럼 2개 먼저 배열하면 되겠지. C, D 빼고 나머지 뭐부터? B부터 배열하는 거야. 자, B, E 배열했어. 자 얘네 둘이 바뀌는 경우에서 몇 가지? 2가지. 자 사이 공간 몇 개? 3개에다가 뭐 쑤셔 넣으면 돼요? C랑 D 적당히 쑤셔 넣으시면 돼요. 얼마죠? 3P2. 얼마야? 12.
이렇게 풀라고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머리를 잘 굴리면 세지 않고도 풀 방법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못하면 세셔야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없어요. 세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머리를 좀 잘 굴려보고, 자 이걸 스스로 생각을 해낼 자신이 없겠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 미리 봐놓는 수밖에 없어. 오케이? 시험장에 들어가면 나오면 주워 먹어야지. 지금 그지? 만약에 CD 연결돼 있으면 배열하듯이 뭐 그렇지. CD가 연결돼 있어. 답이 뭐겠어? 그냥 4팩이야. 24.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네. 자, 오케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